네, 정보 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이민 법률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예정 이민 전문 변호사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 주재원 비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난 시간을 조금 주재원 비자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주시고 오늘은 주재원들이 미국에서 영주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자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재원 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주재원 비자는 L1A라는 게 있고 L1B가 있어요. 예. L1A는 executive 아니면 매니저럴 포지션에 계신 분들이고 L1B는 네. 스페셜 날리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네네. 계시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네. 영주권 신청하신 것도 조금 달라요. 네네 그래요. 그러니까 L1A 주재원 네. 중에서 이그제큐티브 아니면 매니저럴 포지션 계신 분들은 레이버 서티피케이션 단계를 건너뛰어요. 바로 I-140이랑 I-485라는 폼을 그냥 동시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요. 네. 대신 그분들은 탑 포지션이니까 샐러리가 네. 조금 어느 정도 돼야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프리벨링 웨이지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뭐 2순위, 3순위 이런 분들은 프리벨링 웨이지를 노동부에서 받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뭐 광고 내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주재원분들은 프리벨링 웨이지 노동 허가, 네. 레이버 서티피케이션 그 단계를 그냥 뛰어넘고 곧바로 140, 485 파일할 수 있고요. 근데 L1A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스페셜 날리지로서요. 그러니까 건너뛰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2순위, 받아서 3순위처럼. 2순위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주재원의 특히 우리 한국에서 오신 주재원도 뭐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분포돼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는 정말 자녀들이 이제는 어렸을 때 왔는데 뭐 대학교를 가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한국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달라서 한국을 갈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녀만 놓고 한국을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자녀들은 여기서 계속 좀 더 여기 학교를 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조건이 될 수 있나요? 어떤 주재원 비자로요? 네네, 아니요. 그러면 자녀도 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식구들은 스파우스나 배우자나 그 자녀분들은 그 프린시펄 그분이 있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비자가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신분이 없어지면 식구들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따로 비자를 다른 걸로 뭐 학교를 다니겠다 애들이 그러면 F1 비자 학생 비자를 신청하셔야 돼요. 그렇게 따로 신청을 해야 되지 그 비자는 끝난 거니까 만료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얘기고. 그러니까 프린시펄이 없어지면은 식구들 것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오토매티컬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왔다면 그 주재원 비자로 한국에 다시 이제 회사로 돌아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벌써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되기 때문에 한국 가서 대학을 시스템을 갖고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여기서 머물고 싶어 할 때는 어떻게 쉽게 나올 수 있나요? F1 비자 이런 데로 좀 이렇게 바꾸면 어떠세요? 네, F1 비자는 그렇게 리퀘어먼트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학교 다니면서 불법으로 일 안 할 수 안 하고 먹고 살면서 학교 다닐 수 있다는 거 그거 재정 보증 같은 거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주재원 비자를 갖고 만료되는 그분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한국에서 계속 돈을 대주는 그런 그런 식으로 하셔서 어쨌든 간에 재정 보증만 확실히 되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I-20 받으시고 뭐 그렇게 하면 별로 F1 비자는 그렇게 힘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녀들 때문에 사실은 고민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주재원 분들 중에. 그러면 이게 이제 아이들만 놓고 가기를 뭐해서 아내 되시는 분이나 이런 분은 여기서 좀 머물고 싶다면은 그럼 그 부인은 또 어떤 비자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이 F1 받았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F2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가족으로요. 그러면 쉽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주재원 비자를 받으신 분이 한국에서 들어가서 무슨 어떤 더 자기가 고용돼서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좀
여기에 영주 거주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네. 어떻게 그럼 처음에 신청 아까 이제 뭐 건너뛰는 것도 있고 이제 예. 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 뭐 2순위, 3순위랑 똑같아요. 근데 네. 이분들은 프리벨링 웨이즈를 안 받아도 되고 네네, 예. 그리고 레이버 서티피케이션 파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세이브가 많이 돼요. 그 시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 예. 예. 만일에 이제 그 5년 기간에 그 주재원 비자를 받았다면 네. 보통 만료되기 어느 정도 전부터 그러면은 준비하는 게 좋은가요? 뭐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요. 보통 뭐 추가 서류 요청 들어오면은 네. 한 뭐 몇 달 정도 이렇게 딜레이가 그래.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영주권을 사실은 받을 때까지는 신분 유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영주권을 그렇군요. 예. 손에 딱 잡기 그렇죠. 전까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짧아도 한 1년 이 정도 네. 하시면은 충분하실 거예요. 익스파이어 그러니까 자기 지금 네네. 신분이 익스파이어 예. 되기 1년 전부터 일을 시작하시면은 충분할 거예요. 우리 이제 혹시 이제 여러분께서 주재원 비자를 갖고 있는데 최소한의 자기가 만료일 1년 전에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군요. 내가 네. 여기서 머물고 싶다 아니다 하는 것을. 그리고 조건이라는 게 한국에서 어쨌든 그 고용주가 파견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쪽에서 미국에서 영주를 따게끔 허락을 안 할 수도 있나요? 한국 고용주가 다시 그럼요. 들어오게끔 네. 그럴 수가 있나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 경우에 영주권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허락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회사에서 모든 서류를 사인해 주시기 때문에 회사에서 영주권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 고용주 처음에 미국으로 네. 파견을 허락한 그 분의 어떤 허락이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그렇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혼자서 난 그냥 미국에 머물고 싶어요. 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주재원을 하다 보면 한국에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왜 떨어져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시니까 그래서 영주권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똑같이 2순위, 3순위처럼 부모님을 초청하려면 그렇게 시민권 따고 절차가 똑같나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 초청하는 거는 네. 어차피 네. 저기 시민권 따야 네. 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그러면은 같이 온 뭐 부인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되나요? 바로 영주권이 나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통 같이 들어가세요. 네, 자녀분들하고는 네, 다 같이 예, 들어가세요. 예. 그러면은 영주권을 따면 가족은 전부 다 같이 영주권을 받게 네, 되나요? 직계 가족이요. 그러니까 배우자랑 네네. 애들, 자녀분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21살 미쳐야 되고 21살 21살 이상이 되면 따로 네. 되는 거군요. 부모 따라갈 수 있는 거는 신분은 21살까지예요. 영주권 신청할 때도 그렇고요. 항상 이럴 때 질문 나오는 게 21살 미만이었는데 신청할 때는 네. 그게 지났을 경우에는 신청한 날짜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는 I-140이라는 거 그게 청원서거든요. 회사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이 퍼머넌트한 잡이고 템포러리 잡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영주권 주겠다 그러는 청원서인데 I-140이 프로세스 되는 시간은 그 나이에서 빼줘요. 그게 만약에 1년이 걸렸다. 그러면은 애들 나이에서 1년을 빼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신청한 그쪽의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영주권 받을 때까지 그렇죠. 만약에 21살이 넘었다. 근데 네. 21살하고 6개월이 됐다. 네. 그런데 I-140 프로세싱 이민국에서 하는 시간이 6개월이 네. 좀 더 넘었다. 네. 네. 그러면 21살이 안 넘은 거예요. 그 6개월을 그 6개월 넘게를 빼주니까 네. 자기네가 예. 프로세싱 한 시간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드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은 21살 미만인데 결혼을 했을 경우는 안 되는 건가요? 자녀들이? 여기 이민국에서 말하는 칠드런은 21살 미치고 그리고 결혼 안 한 그렇죠. 분들만요. 예. 뭐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법이 적용은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주재원 비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주재원으로 그 미국에 이렇게 머물려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 이제 경제 사정도 안 좋고 하니까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언제 어떤 질문 사항이 여러분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